안녕하세요. 이번 천안시 독립운동가 아트토이 만들기에서 강사를 맡은 고병아라고 합니다. 제가 보낸 링크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저랑 똑같은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오늘 만들어 드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불타는 원숭이를 우리는 첫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엄청 쉬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떤 키를 누르고 있는지 보시면 좀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쉽게 하라고 이렇게 제가 어떤 키를 누르는지 뜰 수 있는 키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화면을 가상의 카메라라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만 제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카메라 모양의 어떤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카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가상의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이 카메라를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부터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카메라 회전하는 방법입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는 휠을 올리고 내리면은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 큐브, 이 사각형을 정면으로 보고 싶을 때 손으로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넘버 패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중에 1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1번을 누르면은 정면이 불러와집니다. 그럼 측면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7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윗면이 나오게 됩니다. 1번, 3번, 7번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정면의 반대, 오른쪽의 반대, 윗면의 반대를 보고 싶으시면은 컨트롤을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이 약간 반대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1번을 누르면은 뒷면, 3번은 왼쪽, 7번은 밑면입니다. 이게 잘 같은 면이라서 안 보이시면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약간 모양을 바꿔볼게요. 자, 이러면은 방향성이 좀 확고하겠죠? 자, 여기서 1번, 3번, 7번,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3번, 7번 이렇게 화면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움직임은 이게 끝입니다. 마우스 휠 가운데 축소, 확대, 축소, 그 다음에 키패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심층적인 움직임도 한번 다뤄볼게요. 심층적이라 해봤자 말만 거창하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화면이 가운데 있어서 좋긴 하지만 가끔씩 이 화면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드릴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이 카메라 자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의문이 생길 거예요. 왜 1번, 3번, 7번이 그런지 알겠는데 그러면 2번, 4번, 6번 이 사이에 있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번은 이렇게 1번과 7번 사이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4번은 1번과 3번, 6번도 1번과 3번, 8번도 1번과 7번의 사이입니다. 9번은 내가 누른 키에 바로 반대를 볼 수 있는 키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5번은 뭐냐? 이렇게 정면일 때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5번을 눌렀더니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 5번이 원근감을 없애준다고 보면 됩니다. 5번을 누르기 전에는 이렇게 원근감이 좀 보이죠? 근데 5번을 누르면은 원근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차이를 잘 모르시면은 여기 배경 안에 있는 회색 실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뭔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5번을 다시 누르면은 그냥 평평하죠. 똑같죠. 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좀 디테일한 걸 묘사할 때 원근감이 생기면은 왜곡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거 5번을 켜서 작업하시면은 좋습니다. 평소에는 5번을 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 기본적인 움직임을 다 배웠거든요.
한번 복습하고 불타는 원숭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복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 가상의 카메라 회전, 확대, 축소, 넘버 패드로 정확한 면을 보기, 그 다음에 5번으로 원근감 조절, 그 다음에 카메라 자체 이동, 이렇게 블렌더 내에서 기본 내가 보고 있는 시점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카메라를 움직여 봤으니까 여기 있는 물체를 한번 움직여 봐야겠죠?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D 세계에서 표현되는 X, Y, Z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X가 가로, Y가 세로, Z가 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렌더에서도 똑같습니다. 다만 그게 구분이 가면 좋으니 X는 빨간색, Y는 초록색, Z는 파란색입니다. 이 색들의 값은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공유되는 건 아니고 여러 다른 3D 프로그램, 마야나 맥스들도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블렌더는 X는 가로, Y는 세로, Z는 높이이고 각각 빨강, 초록, 파란색의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는 거의 단축키는 G입니다. G. G는 그랩의 단축키예요. 그랩이 G다죠? 이렇게 G면은 마우스 아이콘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있던 주황색 실선이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이동이 되고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려면은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제대로 된 측면을 보듯이 우리가 좀 제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정확하게죠. X나 Y축 쪽으로 제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그냥 G키만 눌러서는 힘들겠죠. 우리는 사람 손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랩키인 G키를 누른다.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면 X를 누르고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보면은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X축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를 누르면은 이렇게 Y로만 누를 수 있고요. Z를 누르면은 아이고 이렇게 좀 벗어났죠? 그럴 때는 컨트롤 Z하고 다시 G키를 누르고 Z를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여도 Z축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동의 끝입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다양한 기능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바로 불타는 원숭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정면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방금 조절한 이 사각형을 없애야겠죠. 없애는 단축키는, 그러니까 삭제죠. 삭제의 단축키는 X키입니다. X키를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큐브, 카메라 조명이 있었는데 큐브만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왼쪽 위에 끝에 있는 Add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메쉬, 그 다음 몽키라고 있어요. 여기 몽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원숭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원숭이는 블렌더 내에서 이스터 에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스터 에그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자들이 만들 때 약간 자기네들이 좀 재밌게 하려고 숨겨놓은 요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블렌더 내에서 원숭이가 차지하는 정확한 의미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어떤 블렌더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엄청난 고퀄리티 작품을 했을 때 모델러나 애니메이터들이 그 약간 티 안 나게 이런 원숭이를 살짝 넣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원숭이를 저희는 불러왔습니다. 자, 근데 뭔가 움직이는 게 좀 어색하죠? 그 이유는 이 가상의 카메라가 어떤 물체를 보고 움직이는데 그 물체의 초점이 제대로 안 잡혀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까 키패드 있죠? 오른쪽 키패드에서 0, 숫자 0 옆에 있는 점을 눌러주시고 다시 돌리면은 좀 아까보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원숭이를 불러왔을 때 Add를 클릭해서 불러왔잖아요. 이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Add니까 A겠죠. 아쉽지만 A는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 화면 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클릭하는 단축키예요. 대신 여기에 Shift를 붙이면은 이렇게 Add 단축키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숭이를 한번 불태워 봅시다.
자, 여기 원숭이를 클릭하시고요. F3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스모크를 눌러주고 스모크를 쳐주시고 여기 퀵 스모크가 뜨는데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상한 박스가 하나 생겼고 연기가 원숭이 모양으로 생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숭이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동글뱀이 여기 동그란 원과 화살표가 같이 있는 피직스 프로퍼티스라는 데를 가주세요. 이 물리 현상을 다루는 곳인데 어려운 말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플로우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파이어 플러스 스모크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원숭이가 불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잘 타고 있죠. 컴퓨터 사양이 조금 낮으면은 렉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원활한 환경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눈으로 보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으니까 이렇게 불타는 원숭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다양한 블렌더 내 기능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불타는 원숭이를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S를 한번 눌러봅니다. 컨트롤 S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폴더가 뜹니다.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폴더를 지정하시고 이름을 Fire Monkey. 아쉽게도 한글 이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영어 제목으로 여기 이렇게 경로를 저장한 다음 Fire Monkey라고 하시고 세이브 블렌드 파일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저장한 파일을 열 때는 왼쪽 위에 있는 파일, 오픈, 그 다음에 Fire Monkey 이걸 누르시면은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